오늘부터 디딤돌 초등수학 기본 플러스 응용 5학년 1학기 거 풀어볼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이게 8주 완성 이렇게 돼서 이렇게 40일 정도 하면은 끝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도 동영상을 그 하루치분 한 4페이지 정도가 하루치가 나오는데 하루치분 올리면 이걸 40번 보면 2달 정도에 이 책 한 권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차례를 보면 자연수의 혼합계산, 약수와 배수,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까지 하면 5학년 1학기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자연수 혼합계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1단계 개념 익히기. 1.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8페이지예요. 17 빼기 6 더하기 3은 14가 나오고, 밑에 보니까 17 빼기 가로 열고 6 더하기 3은 8이 나온대요. 전체 식은 같지만 뭐가 틀려지나요? 뒤에 괄호가 왔죠. 그러면 계산 순서는 덧셈 뺄셈은 앞에서부터 뒤로 풀면 되죠. 근데 괄호가 오면 괄호가 항상 먼저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답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17에서 6 빼면 11 더하기 3 하니까 14가 나오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있는 걸 먼저 묶어주고 빼주가 되니까 답이 줄어들었죠. 17에서 9 빼니까 8. 그리고 옆에 보니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12 나누기 2 곱하기 3은 18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 나누기 2 곱하기 3 괄호를 해주면 2가 나온대요. 곱셈 나눗셈도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곱셈 나눗셈끼리는 앞에서부터 풀어주는데 괄호가 있으면 항상 괄호가 먼저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바뀌었죠. 12 나누기 2 하면 6, 6, 3, 18 이렇게 되고, 지금 괄호를 먼저 해주니까 2, 3, 6 그쵸? 큰 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눠주게 됐으니까 전체 답이 작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부터 계산하고, 그쵸? 덧셈, 뺄셈 이게 있으면 자기들끼리 있으면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도 자기끼리 있을 곱셈, 나눗셈끼리는 앞에서부터 하고, 괄호가 있으면 항상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예요. 계산 순서가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 나눗셈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순서고,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밑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남은 연필은 몇 자루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남은 연필의 개수예요. 연필 개수. 그런데 연필이 18자루가 있었는데, 총 18자루가 있었는데 선물로 6자루를 받은 다음에, 그쵸? 6개를 받았으니까 더해줘야겠죠? 동생에게 8자루를 주었습니다. 준 건 빼줘야 되겠죠. 남은 연필은 몇 자루입니까? 그랬으니까 요건 앞에서부터 덧셈 뺄셈에 혼합시켜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4에서 8을 빼주면 16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나눠서 풀어줄게요. 선물로 받은 연필을 받은 후 연필의 수는, 선물로 연필을 받은 후 연필수, 연필의 수는 내가 처음에 몇 자루 있었다고 했죠? 18자루가 있었는데 6자루를 받았으니까 24자루다.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에게 준 후 남은 연필수 수는 총 24개가 있었는데 동생한테 몇 자루 줬죠? 8자루 줬어요. 그러니까 16자루 남았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이 두 식을,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식을 합해주는 게 2번 식이에요. 합해주면 18 더하기 6 빼기 8
그쵸? 요거 24니까 빼기 8은 16, 16자루다. 이런 식으로 두 식을 하나로 합해주는 이렇게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해봤어요. 그리고 2번 문제도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곱셈 나눗셈이에요. 이번에는 필요한 음료수는 몇 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그랬어요. 이번 문제 필요한 음료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과자 24봉지에 24봉지를 8봉지씩 나누어 담는데요. 나누어 상자에 담고 나눠주고 그 각 상자에 음료수를 몇 개씩? 2개씩 넣으려고 합니다. 넣으려고 할 때 필요한 음료수는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첫 번째 과자에 담은 상자의 수는, 그쵸? 과자를 담은 상자 수 몇 개 필요한가요? 24봉지를 8봉지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24 나누기 8, 그래서 3상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각 상자에, 세 상자에다가 필요한 2개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필요한 음료수 수의 수는, 그쵸? 세 상자에다가 2개씩 넣어주니까 6개가 필요하겠죠. 6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1번씩 요 2개를 1번씩에 이 2개씩을 2개를 합해주면, 2식을 하나로 합해주면 24 나누기 8, 그쵸? 요게 먼저 했죠? 요 3이 24 나누기 8이에요. 24 나누기 8을 여기다 쏙 넣어주면 24 나누기 8, 그쵸? 이거를 먼저 해주고 곱하기 2, 세 상자에다가 2개씩 넣으면 필요한 음료수의 수는 6개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2개의 식을 1개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계산 순서는 이게 먼저죠. 그런데 가로가 없어도, 뜻은 3을 먼저 구해야 돼서 이게 먼저인데, 가로가 없어도 곱셈 나눗셈의 식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면 같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또 문제가 이제 계산 순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다는 말고 몇 문제만 풀어봐 줄게요. 4번하고 9번 같이 풀게요.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자기가 빨리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 끝난 다음에 빈 나머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45 나누기 3 곱하기 5는 75. 주영이는 이렇게 답을 구했고, 민호는 45 나누기 3 곱하기 5는 3이라고 답했어요. 누가 맞게 계산한가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괄호가 있고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영이는 앞에서부터 풀었다고 돼 있고, 민호는 괄호 먼저 했다고 돼 있죠. 괄호가 있을 때는 항상 괄호가 먼저예요. 그래서 민호가 맞게 풀었다. 그리고 7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한 후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랬어요. 24 나누기 2 곱하기 4가 있고, 그 다음에 24 나누기, 이번엔 괄호를 써서 2 곱하기 4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괄호가 없는 곱셈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괄호가 있는 건 괄호 먼저, 답이 달라지겠죠. 이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면 12 곱하기 3은 48, 48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뒤에서 먼저, 괄호 안에를 먼저 하니까 4, 2, 8, 24 나누기 8 하니까 3.
답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9번 문제. 9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그랬어요. 9번 문제 1번 볼게요. 167 더하기 298을 해주면 167에다가 298을 어떻게 나눠줬냐면 300 빼기 2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67 더하기 298 해서 7 더하기 8은 15니까 1 올려주고 더해줘서 6과 또 1 올려주고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300 빼기 2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0의 자리는 한번 계산해주고 전체에서 1의 자리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167 더하기 300은 467, 그 다음에 빼기 2니까 465. 이렇게 암산으로도 풀 수 있겠죠. 계산이 좀 더 간단해졌어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식을 만든 것 같아요. 또 2번 28 곱하기 25는 얼마냐? 이것도 28 곱하려면 28 곱하기 25는 해서 58에 40, 2, 50, 140에다가 28 곱하기 50, 6을 더해서 700이 나온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28 곱하기 25는 50 나누기 2죠. 그렇죠? 이거를 먼저 계산해줘요. 그러면 28 곱하기 50은 50도 사실 100 나누기 2잖아요. 100을 곱해주면 2800인데 나누기 하니까 1400 나누기 2로 표현해주면 훨씬 계산이 간단하죠. 700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덧셈 뺄셈을 앞에서부터 푸는 거니까 여기서 300을 먼저 더하고 2를 빼주나 이 가로에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더해주나 똑같은 계산 답은 여기서는 똑같아요. 그쵸? 근데 의미가 298을 300과 2로 나눴다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가로를 아까 써줬고 25도 그쵸? 곱셈 나눗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면 되는데 50 곱해주고 2로 나눠지나 그 다음에 50을 2로 나눠서 곱해주나 계산 결과는 같아요. 이것도 의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가로를 먼저 써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이제 다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 거예요. 이런 시간에 문제 앞에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어봐 주면 좋겠죠. 자, 같이 봅시다. 여기서는 20 더하기 9, 20 더하기 9 곱하기 5 빼기 8이 57이다. 이런 식이 있고 또 20 더하기 9 곱하기 5 빼기 8이 이번엔 137이다. 왜 바뀌었냐면 앞에 괄호가 하나 붙어서 그래요. 곱셈, 덧셈, 뺄셈이 섞여 있으면 곱셈이 항상 먼저예요. 곱셈이 먼저고 덧셈, 뺄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항상 괄호가 먼저 괄호 안이 먼저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뺄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30 더하기 56 나누기 2 빼기 25는 33이다. 여기도 30 더하기 56 괄호가 있어요. 나누기 2 빼기 25는 18이다. 이렇게 되면 덧셈, 나눗셈, 뺄셈이 있으면 나눗셈이 제일 먼저 덧셈, 뺄셈은 앞에서부터 뒤로 그렇죠?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그 다음에 나눗셈 그 다음에 뺄셈의 순서로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답이 다 달라지고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괄호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은 계산 순서가 다르고 따라서 결과도 다릅니다. 이것도 밑에 문제 이거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는 두 개 다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선생님에게 남은 공책은 몇 권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번 선생님이 우리가 문제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선생님에게 남은 공책수 공책의 개수 공책의 수가 몇 권이냐 몇 권인지 그걸 묻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몇 건이 있대요? 선생님이 공책 50건을 사서 50건이 있었는데 여학생 12명, 남학생 8명에게 2권씩 나누어 줬습니다. 사서 어떻게 했냐면 여학생 12명, 그 다음에 남학생 이게 보이나요? 남학생 8명 한테 나누어 줬대요. 선생님에게 남은 거 8명에게 몇 권씩 나눠줬냐면 2권씩 나누어 주었다. 선생님에게 남은 공책은 몇 건이냐? 공책 수는 몇 건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뭘 구해줘야 되냐면 나눠준 학생 수 12명, 8명한테 나눠줬으니까 총 합해서 20명한테 준 거잖아요. 20명한테 준 걸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려면 계산 순서가 공책을 나누어준 학생 수는 그쵸? 여자 12, 남자 8 해가지고 12 더하기 8해서 20명이다. 그리고 나누어준 공책수는 각각 20명한테 몇 권씩 나눠줬다고 그랬죠? 2권씩 나눠줬다고 했으니까 20명한테 2권씩 나눠줬다고 하니까 40권을 준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남은 거는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에게 남은 공책 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쵸? 1에서 1을 빼면 되겠죠? 1 빼기 2 하면 되니까 아니죠. 1 빼기 2가 아니고 전체 선생님이 50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50권이 있다고 했으니까 50권에서 나누어준 40권을 빼주면 10권이 남아요. 남은 권책수는 10권인데 이 40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쵸? 이 40을 구한 거를 밑에다가 다시 써줄 거예요. 식을 하나를 합해서 50 빼기 40 어떻게 나왔나요? 12 더하기 8에서 20명한테 12 더하기 8에서 20명한테 2권씩 나누어진 게 이게 40권이죠. 그쵸? 40권이 요거예요. 그걸 빼줬더니 10권이 되더라. 식이 지금 요 40에 요런 식이랑 그 다음에 요런 식, 요 식이 40이 요렇게 들어가서 쓰인 거고, 요 40은 또 12 더하기 8, 20이 요 안에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식 하나, 둘, 세 개가 합해져서 밑에 식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식을 하나로 합치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식을 일단 글을 그쵸?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잘 이해를 하고 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식에서 뭐부터 풀어줘야 되느냐, 그쵸? 여러 식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 괄호를 써서 필요한 거를 먼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2번 문제, 한 접시에 남은 떡은 몇 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한 접시에 남은 떡의 개수가 몇 개냐. 어디 빨간 떡이 10개가 있고, 그쵸? 빨간 떡 10개. 그 다음에 노란 떡 6개. 노란 떡 6개를 접시 4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는데 한 접시에서 3개를 먹었대요. 그럼 총 몇 개가 있냐면 떡이 16개. 떡은 16개가 있는데 접시 4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떡이 있는데 접시 4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4개 접시에다 똑같이 나누어 담았는데 한 접시에서 3개를 먹었대요. 하나, 둘, 3개를 먹고 나면 그 접시에 남은 떡은 몇 개입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 남았죠.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한 접시에 남은 떡의 개수니까 전체 접시에서 16개에서 이걸 3개를 빼주면 안 되고, 요 한 접시에서 남은 떡의 개수, 결론은 1개인데, 그쵸? 요거 1개예요. 떡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근데 이거를 구하려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먼저 전체
떡의 개수. 전체 떡의 개수부터 구해야 돼요. 전체 떡의 개수는 10개 더하기 6개, 10개 더하기 6개 해서 16개이다. 그리고 접시 1개에 담은 떡의 개수. 접시 1개에 담은 떡의 개수는 16개를 이렇게 4개로 나눠줘야겠죠. 접시 1개에 담긴 떡의 개수를 구하려면 16개를 4로 나눠주면 한 접시에 4개가 있다. 그러면 한 접시에서 3개 먹었다고 했죠. 3개를 먹고 남은 떡수는 한 접시에 4개가 있었는데 3개를 먹었으니까 1개가 남더라. 이거를 지금 식이 좀 하나, 둘, 3개가 나왔는데 이걸 하나로 합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체 떡수 16개죠. 16개 10 더하기 6해서 이거를 4로 나눴어요. 나누기 4, 16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16 대신에 10 더하기 6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나누기 4 했더니 4가 나왔어요. 이 4가 요 4죠. 요 4가 여기로 쏙 들어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요것이 그쵸? 이 4는 16 나누기 4한 게 요거잖아요. 그게 이 4예요. 이 4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가로 열고 10 더하기 6 나누기 4까지가 이 앞에 거 4고 거기서 이제 3개를 먹었더니 1개가 남더라. 이렇게 식 하나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읽고서 요 식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가로와 그 다음에 나눗셈, 뺄셈 있을 때 뭐부터 계산해야 되느냐. 가로 먼저 계산해야 될 거를 가로를 먼저 묶어줘야 돼요. 우리 덧셈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덧셈에 가로를 꼭 해주고 그 다음에 4개로 나눠주고 빼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몇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그쵸? 지금 이런 시간에 좀 빨리빨리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몇 개 더 풀어봐도 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풀어봐도 충분히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문제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보시오 그랬어요. 13 더하기 3 곱하기 7 빼기 23인데 더하기가 기억, 그 다음에 곱셈이 니은, 뺄셈이 디귿이에요. 뭐부터 해야 되죠? 나눗셈 먼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앞에서 뒤로.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요? 니은 먼저, 그렇죠? 뭐부터? 계산 순서에 맞게 쓸었으니까 니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기억 오고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문제 4번에 1번만 같이 풀어볼까요? 40 빼기 3 더하기 6 곱하기 4가 얼마냐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이 있으니까 곱셈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곱셈을 하고 난다면 덧셈 문제예요. 여기 나온 건 덧셈이고 그 다음에 뺄셈 덧셈이니까 뺄셈 먼저 해주고 덧셈 해주는 거예요. 4, 6이 24 나오고요. 40에서 3 빼면 37 두 개를 더해주니까 얼마인가요? 1하고 1 올라가서 61 답은 6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5번에 4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36 빼기 27 나누기 3 더하기 15가 있어요. 이게 얼마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 가로가 먼저 그 다음에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의 순서로 풀어야겠죠. 가로 먼저 해주니까 얼마인가요? 9 나누기 3은 3이고 3 더하기 15 하니까 18이 되겠네요. 그리고 6번은 가로가 없어도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으니까 가로가 없이 계산을 했을 때 그쵸? 6번 문제 같이 해볼까요? 6번은 가로가 없어도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1번 보니까 28
더하기 16 나누기 4예요. 그러면 이게 괄호가 있기 때문에 덧셈 먼저 해줬죠. 그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괄호가 없다면 28 더하기 16 나누기 4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눗셈 먼저 덧셈. 결과가 달라지겠죠? 2번 괄호 열고 50 빼기 16 나누기 2예요. 이게 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해주고 나눗셈을 해줄 텐데 괄호가 없다면 50 빼기 16 나누기 2가 된다면 나눗셈이 먼저죠. 답이 달라질 거예요. 3번 45 더하기 5 곱하기 8이 됐는데 이게 좀 괄호가 있어서 괄호 먼저 해줬죠. 그런데 괄호가 없어도 그렇죠? 괄호가 이렇게 없다 치더라도 곱셈과 덧셈이 돼서 곱셈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계산 결과 같다. 3번이 답이고 4번도 볼까요? 4번도 7 곱하기 47 빼기 10인데 이거는 뺄셈이잖아요. 그러면 곱셈을 원래 먼저 해줘야 되겠죠. 괄호가 없다면 곱셈이 먼저인데 괄호가 있어서 뺄셈 먼저 해주고 곱셈을 해주니까 이것도 계산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마지막 5번 문제도 이게 밑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5번 문제 여기다 써줄까요? 5번 문제 12 곱하기 42 빼기 18 나누기 6 이건 어떻게 되나요? 괄호 먼저 해주고 곱셈 나눗셈은 앞에서 뒤로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괄호가 없다면 뭐부터 해주게 되나요? 괄호가 없다면 곱셈 먼저 그 다음에 나눗셈 그 다음에 뺄셈을 해주겠죠. 답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찾는 것은 3번 그렇죠? 괄호가 있으나 없으나 곱셈이 먼저니까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문제 보기와 같이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보기를 보니까 3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7 빼기 4는 3 더하기 2 곱하기 7 빼기 4와 같대요. 어떻게 묶어준 거냐 보니까 곱하기 7 곱하기 7 있죠. 그거를 곱하기 7이 같이 중복돼서 나온 거는 그 앞에 거 3 더하기 2를 묶어줘요. 가로를 치고 3 더하기 1을 묶어주고 곱하기 7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7이 가로 안에 있는 덧셈 뺄셈에 각각 이렇게 한 번씩 곱셈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7과 같아지는 거죠. 빼기 4와 같다는 이걸 먼저 계산해주면 이게 5고 그쵸? 5, 7에 35니까 35 빼기 4가 돼서 답은 31인데 이렇게 좀 계산이 좀 편하겠죠. 5 곱하기 7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3, 7에 22, 2, 7에 14에서 두 번 더 해줘야 되니까 이런 보기처럼 밑에 이게 원래 중학교 때 배우는 문제래요. 그렇죠? 분배의 법칙이래서 괄호 안에 덧셈 뺄셈이 있고 바깥에 곱셈 나눗셈을 해주면 괄호에 있는 덧셈 뺄셈에다가 각각의 곱셈 나눗셈을 해준 다음에 그 안에 덧셈 뺄셈 해준 거 같더라. 이게 분배의 법칙에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밑에 원리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부터 풀고요. 내가 이걸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규칙을 찾아서 푼다고 생각을 해주면 6 곱하기 5 이건 문제예요. 더하기 3 곱하기 5 빼기 15라는 이거는 보기 여기는 보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기가 돼 있고 문제가 이건데 위에 것처럼 만들어줘야겠죠. 일단 이 두 개 식이 같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7이 묶어준 걸 보고서 곱하기 5를 묶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원리는 정확히 몰라도 규칙을 찾아낸다고 생각을 하면 가로를 열고 얘처럼 해주는 거예요. 3 더하기가 남았죠. 곱하기 5 빼기 곱하기 5를 묶어주면 6 더하기 3이 남았어요. 6 더하기 3 그다음에 곱하기 5 얘처럼 형식을 맞춰주고 빼기 15 이렇게 써야 되겠죠. 문제는 여기 네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모 칸에 들어갈 거는 6, 3,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두 개가 9, 5, 45 그쵸? 가로 안에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해줄 거니까 45 빼기 15가 되어서 답은 30이 나옵니다. 여기도 구하고자 하는 데는 네모 칸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분배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9cm라고 할까요? 9cm, 6cm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이 넓이는 9 더하기 9가 18이니까 그쵸? 6 곱하기 18 하면 되죠. 18 곱하기 6 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18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8은 9 더하기 9 곱하기 6이죠. 그쵸?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대요? 각각 6을 분배 법칙에서 6 곱하기 9 더하기 6 곱하기 9 6 곱하기 앞에 순서대로 써줄까요? 각각에 곱해줘서 9 곱하기 6 더하기 9 곱하기 6 이렇게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요 두 식이 지금 같다는 거잖아요. 요 밑에 두 식이 같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거는 위에 거 1번식이 뜻하는 건 뭔가요? 1번식은 9 더하기 9 그쵸? 요 18에다가 곱하기 6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한꺼번에 구해준 거죠. 그쵸? 9 더하기 9 이 길이를 먼저 더해준 다음에 곱하기 6 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 2번은 어떻게 표현해 준 거냐면 9 곱하기 6 하면 뭔가요? 9 곱하기 6 하면 요거 한 칸이죠.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이에요. 그리고 또 9 곱하기 6 하면 요 뒤에 거 요거 한 칸이죠. 그래서 요거 따로따로 곱해줘서 각각의 넓이를 두 개를 각각 구해준 다음에 더해준 거죠. 그게 2번식이에요. 같죠? 요 직사각형을 반을 잘라서 각각 넓이를 구해서 합해주나 길이를 먼저 합해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해주나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그림으로 확인을 해주고 식을 각각의 6 곱하기 18은 요 식이 나오겠죠. 위에 거 9 더하기 9 곱하기 6 그 다음에 9 곱하기 6 한 거 두 개를 더해준 거는 2번식이에요. 각각을 표현해주고 식으로 써줬더니 1번식과 2번식은 같더라 라는 거를 그림으로 확인해 줬으니까 이제 이거를 눈에 익히고 좀 외워줘야겠죠.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곱하기 6이 있잖아요. 곱하기 6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곱하기 6을 뺀 나머지 9 더하기 9를 괄호를 써서 합해줘서 먼저 더해주고 이게 지금 가운데 덧셈이 있으니까 더해주고 괄호를 써서 곱하기 6을 한꺼번에 묶어주면 1번과 같이 간단하게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요거를 하나 더 배우고 넘어갈게요. 계산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에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요. 1번 기억은 66 빼기 8 곱하기 12 빼기 5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66 빼기 8 곱하기 12 나누기 5 더하기 3을 어떻게 풀었냐면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줬네요. 그런데 밑에 거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냈어요. 뭐가 맞나요? 괄호가 있는 게 1번이 맞죠? 그 다음에 곱셈이 있고 뺄셈 덧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곱셈이 먼저예요. 뺄셈 덧셈보다. 그리고 뺄셈 덧셈이 있으면 앞에서 뒤의 순서로.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곱셈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뺄셈을 먼저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틀리게 되고 기억이 맞는 겁니다. 보통 여태까지는 가로나 곱셈 뺄셈이 섞여 있지 않으면 앞에서부터 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괄호를 배워서 괄호가 항상 먼저 푼다고 하니까 괄호를 해주고 니은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풀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그게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번에 1번
17 더하기 3 곱하기 6 빼기 27 나누기 3 더하기 32는 17 더하기 네모 빼기 27 나누기 3 더하기 32 해놓고 17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 더하기 32 그리고 이것은 또 네모 빼기 네모 더하기 32 돼 있고 이것이 또 네모 더하기 32 해서 네모가 얼마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건 뭔가요? 요 식 그대로 네모는 얼마냐? 요 식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죠. 그쵸? 그러면 17도 내려왔죠. 이 네모에 들어갈 거는 3, 6, 18 여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17 그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30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네모하고 또 이렇게 생겼으니까 빼기 그대로니까 27 나누기 3에서 3, 9, 27이죠. 9가 오고 18은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30이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앞빼기를 기점으로 네모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안에 9 그대로 내려오고 네모 앞에 두 개 17 더하기 18이 있었는데 네모 하나니까 두 개 합해 줄게요. 35가 된다. 그렇죠? 30이 그대로 내려왔고 35 빼기 9인데 밑에 네모칸 하나니까 요거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얼마냐? 26이다. 두 개를 더해서 58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요거를 계산 순서를 나타내 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곱셈이 먼저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이 먼저인데 곱셈, 나눗셈도 앞에서 붙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게 1번 그렇죠? 그리고 이게 2번 위에가 안 보일까요? 그러면 답을 구했으니까 여기 계산 순서를 지우지 말고 다시 한번 써줄게요. 17 더하기 33 곱하기 6 빼기 27 나누기 3 더하기 32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앞에 거 곱셈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눗셈 뒤에 있죠? 이게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덧셈 남았어요. 이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 6, 18이 됐고요. 3, 6, 18 그렇죠? 여기 들어오는 거 27 나누기 3이니까 그 다음에 구해주는 게 9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덧셈 뺄셈 해줘야 되니까 17 더하기 18에서 35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 빼기 9가 그 다음에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26이 오고 26 더하기 31을 해서 58이 최종 답이 나오더라. 그렇죠.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순서를 먼저 해가지고 답을 구한 다음에 빈칸에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이 있을 때 그렇죠. 이 식 정리만 잘해도 빈칸에 들어갈 게 무엇인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아져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온 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이 돼서 합해진 식들 있잖아요. 계산이 돼서 합해진 식들은 그거를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빈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옆에도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것도 몇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서술형이니까 같이 풀어볼게요. 3번 지금 13페이지네요. 수제비 2인분을 만들기 위해 5,000원으로 필요한 채소를 사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구해보시오 그랬어요. 뭘 할 거냐면 수제비를 2인분 만들 건데 5,000원으로 채소를 사고 남은 돈 5,000원으로 채소 구입하고 구입 후 남은 돈은 얼마냐? 근데 재료가 뭐가 드냐면 양파가 6인분이 3,000원 그리고 재료가 파가 1인분에 500원이래요. 요걸 갖고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수제비 2인분이죠. 그쵸?
그러면 볼 때는 2인분으로 통일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6인분에 3,000원이니까 2인분에는 얼마인가요? 2인분으로 만들면 6인분에 3,000원이니까 나누기 6하면 1인분에는 6, 5, 30, 500원이죠. 2인분이면 1,000원이네요. 양파가 2인분에 1,000원이고 파가 1인분에 500원이니까 2인분에도 똑같이 1,000원이네요. 문제 여기를 단계별로 풀어주면 1번 양파와 파의 2인분 가격의 합은 양파와 파의 2인분 가격의 합을 먼저 구해줬어요. 양파 3,000원 3,000원인데 6인분에 3,000원이니까 2인분은 6인분에 3분의 1이죠. 그쵸? 나누기 3을 해줘야 돼요. 3,000원에 나누기 3을 하면 이제 1,000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양파와 파는 500원이었잖아요. 1인분에 500원인데 그쵸? 1인분에 500원인데 2인분을 구할 거니까 이번에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합한 거니까 합은 3,000원 나누기 3, 1,000원 더하기 그 다음에 500원 곱하기 2, 1,000원 해서 2,000원이에요. 그쵸? 요게 1,000원 요게 1,000원 그래서 2,000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채소를 사고 남은 돈은 채소를 사고 남은 돈 여기서부터는 쉽죠. 내가 얼마가 있었나요?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이 5,000원이었어요. 5,000원 갖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5,000원 갖고 있었는데 얼마 썼나요? 2인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를 샀다고 했으니까 양파 1,000원 그 다음에 파 1,000원에서 2,000원을 썼어요. 2,000원을 쓴 돈 빼고 나면 남은 돈은 3,000원이다. 3,000원 남았다. 1번과 2번식을 하나로 합한대요. 1번식과 2번식을 하나로 합쳐주면 내가 갖고 있던 5,000원에서 빼기 2,000원 아까 어떻게 구했나요? 2,000원을 구한 식을 요 2,000원 구한 거 요 식이죠. 요 식을 2,000원을 구한 이 2,000원이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요. 어떻게 쓰면 되느냐? 3,000 나누기 3 더하기 500 곱하기 2 그쵸? 2,000원 요거 똑같은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럼 얼마가 되느냐? 이게 아까 2,000원이었으니까 3,000원입니다. 답은 3,000원인데 이 글을 그쵸? 양파 6인분을 2인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쵸? 사고자 하는 게 2인분어치를 사야 되니까 6인분인데 2인분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3배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6인분짜리를 2인분만큼만 사면 되니까 3으로 나눠줘서 가격도 3,000원인데 3으로 나눠주니까 1,000원이더라. 그 다음에 파 1인분에 500원인데 2인분어치 사야 되니까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2해서 여기 2인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1인분에서 이번에는 곱하기 2해서 또 1,000원이더라. 요것만 계산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쉽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돈 5,000원에서 그 다음에 쓴 돈 두 개를 뺐더니 3,000원이 나오더라. 요거를 요 부분에만 다시 잘 보면서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요 부분이 왜 나왔느냐 6인분을 2인분을 나누느라 3을 나눴다. 돈도 3으로 나눈다. 1인분을 2인분을 만들기 위해서 2배를 곱했다. 돈에도 2배를 곱한다. 그 돈 쓰는데 총 쓴 돈 2,000원을 내가 갖고 있던 5,000원에서 빼준다.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4번 문제에서 1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 유형이니까 그쵸? 아이고 4번에 1번 12 곱하기 3 빼기 96 나누기 6 더하기 9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그러면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곱셈 먼저 그 다음에 나눗셈 그 다음에 뺄셈, 덧셈이 됐으니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해주면 36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해주면 6일은 6, 6, 6에 36 두 개 빼주니까 20, 20 더하기 9 하니까 29 답은 29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 3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29 더하기 16 곱하기 4 빼기 42 더하기 45 나누기 9가 얼마냐? 이것도 덧셈,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이 있어요. 그러면 곱셈, 나눗셈 먼저 해주고 나머지 이제 덧셈, 뺄셈, 덧셈이 나왔으니까 앞에서 뒤로, 그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될 거예요. 그러면 16 곱하기 4 하면 얼마인가요? 4, 6, 24, 4, 1, 4, 64. 그 다음에 45 나누기 9 하면 9, 5, 45. 앞에서부터 이제 더해주고 빼주고 해야겠죠? 29 더하기 63 얼마인가요? 3이 되고 위에 1 올라가니까 93이 되고 그 다음에 93에서 42 빼주면 얼마인가요? 뒤에 1, 그 다음에 앞에 5, 51. 51에서 5를 이제 더해주죠? 그러면 56이 되더라. 답은 56이에요. 그리고 이거 합해줄 때 지금 덧셈, 뺄셈, 덧셈이었잖아요. 이것도 막 빨리 풀려다 보면 이게 좀 뭐 빼줘야 되는데 더해준다던가 그런 계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7번 문제.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바르게 고쳐 계산해 보시오 그랬어요. 13 더하기 가로 열고 17 빼기 3 나누기 7 곱하기 9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괄호 먼저 나눗셈,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덧셈의 순서로 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7 빼기 3은 14, 14 나누기 7은 2, 2 곱하기 9는 18, 18 더하기 13 하면은 1하고 1을 31. 답은 3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보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문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보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13 더하기 14 나누기 7 곱하기 9는 13 더하기 2 곱하기 9는 15 곱하기 9는 135 이렇게 구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가 틀렸나 물어보는 문제니까 어디가 틀렸을까요? 보니까 17 빼기 3 14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7 이거 14 먼저 해줬죠. 여기 맞았어요. 여기 맞았고 그런데 문제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랬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펴지 말고 맞았으니까 놔둘게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나요? 두 번째 나온 14 나누기 7 곱하기 9니까 나눗셈 곱셈을 먼저 해줘야겠죠. 14 나누기 7 두 번째로 해줬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곱셈, 덧셈이 있으면 곱셈을 먼저 해줘야겠죠.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13 더하기 2를 먼저 해줬네요. 여기서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가 틀린 부분이네요. 13 더하기 2를 먼저 해줄 게 아니라 2 곱하기 9를 해주고 13을 더 해줘야겠죠.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답도 틀리게 나왔다.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답을 고쳐주려면 뒤에 걸 먼저 해줘서 13 더하기 2고 18 이렇게 해서 답은 31이 나와야지 맞습니다.